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수없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독일 사회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끌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독일 경찰과 함께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 그것을 방사효라고 그래요. 어두운 방에 암흑과 같이 칠흑처럼 암흑 속에 있던 방에 촛불 하나가 탁 켜지면 그 어두운 방에 쫙 다 펴지잖아요. 빛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방사효.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항상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한번 결정되면 독일이라는 국가의 영역에 전부 다 미칩니다. 그것이. 그래서 방사효가 있는 거죠. 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범통제기관의 권위를 실어줘야 됩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약 한 연간 한 500개에서 600개의 그 헌법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판부로부터도 오지만 일반 시민단체나 개인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독일은 알기로는 5,000개에서 6,000개 정도가 매년 들어와요. 우리보다 10배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6명이서 그거를 다 감당해냅니다. 재판부가 2개가 나눠져 있고 실제로 이런 작은 문제는 재판부가 8명 1재판부 2재판부가 있는데 1재판부에서 하던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헌법 심판이기 때문에 이 2재판부로도 넘어갈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개 3명의 재판관들이 일반적으로 그 작은 사건은 3명의 재판관들이 하고 큰 거는 다 또 1재판부, 2재판부 나눠서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전체 회의에서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판관을 늘려야 됩니다. 한 12명 정도로 늘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용 방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을 해서 9명을 만들잖아요.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이게 3명씩 해서 9명으로 하는데 나는 대법원장이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전부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회에서 의회에서 뽑습니다. 헌법재판관의 8명을 하원에서 하나 상원에서 상원에서 8명 하원에서 8명 이렇게 양원에서 의회에서 뽑고 그 뽑는 방식을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비례대표란다. 그 교섭단체 의원수 비례로 혼트 방식이라는데 혼트 방식으로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선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선출되면 대통령은 그냥 도장 찍어 주는 사람이잖아요. 독일에서는 그냥 도장 찍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모든 것을 장악해요. 독일은. 왜냐하면 거기는 국민이 선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의회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재판관 선출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그중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방헌법재판관들의 선출을 의회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만장일치로 했대요. 재판관 선출을 만장일치로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평생 진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 아니야. 근데 이제 법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정치를 보려니까 법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 법하고 연결돼 있어서 할 수 없이 법 조문도 보고 독일은 또 어떻게 된다 가서 찾아보고 이 짓을 제가 이 나이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일반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재판소원도 가능하도록 개방해야 됩니다. 재판소원은 여기처럼 재판이 끝났는데 이것이 재판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재판을 헌법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재판소원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 대법원의 위력에 눌려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찌그러져 있는데 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보다도 훨씬 더 위에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처럼 사심제도는 아니지만 헌법 해석을 위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있는 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그 권위를 확실하게 살려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보호청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지금 헌법이 완전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그리고 극우 세력이 난동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친위 구테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최상목 같은 놈, 한덕수 같은 놈들에 의해서 지금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보호청을 설치해서 그것은 반드시 잡아내도록 극우 세력을 잡아내고 지금 헌법을 유린하는 말을 하는 자들, 그 자들을 헌법보호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헌법보호청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보호청 역할과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헌법을 위협하는 개인과 단체를 감시합니다. 헌법적 가치,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탐지하고 극단주의자, 특히 독일은 네오나치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단체를 감시하고 외국 정보기관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탐지해서 그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과 협력해서 반헌법적 범죄에 대응합니다. 이 인원이 내가 예전에 했을 때는 그 4,000명, 5,000명 이렇게 알르는데 이게 6,0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주 헌법보호청 인원까지 다 하면은 뭐 6,000명, 7,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일일이 내가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거 챗 GPT에다 이걸 시키면 이 녀석이 이걸 못 찾아오더라고요. 못 찾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죠. 이래더라. 못 쓰겠어요, 이놈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세요. 권민의 회원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토요일이 될 텐데 413강으로 또라이 제로 조직 이거 준비해 놨는데 계속 이 또라이가 파면되면 그때 가서 또라이 제로 조직. 굉장히 로버트 서튼 교수가 미국에서 인사조직론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재미난 책을 썼어요. 제가 또 재미나게 읽었는데 그 미국 얘기라 다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미국에서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 한국에서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또라이 제로 조직 그 책을 보고 우리 한국에 맞도록 조금 번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석열 파면 기념 강연을 토요일 날 내가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헌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